Welcome to Cars in Korea. I introduce newly released Genesis Hyundai and Kia cars. Today's video, since I am shooting it with my wife, it will be ran in Korean. Any video that I shoot with my wife, it will be ran in Korean. I will be including subtitles in all of my Korean videos, but be sure to turn on the closed caption and subtitles before watching. 오늘 저희가 타고 있는 차 무슨 차인지 아시나요? N N? 확실해요? 이렇게 조용한 N 보셨나요? 아닌가? N은 맞습니다. 네, N 라인. N 라인은 N이랑 N 라인이랑 뭔 차이야? N은 정말 그냥 N입니다. 고성능 브랜드, 현대 고성능 브랜드를 상징하는 게 N 브랜드이고요. 그 고성능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받아서 좀 디자인적으로나 외관적으로 성능적으로 조금 N 맛을 첨가했다 하는 차가 N 라인이에요. 아 그러면 기본차 있고 N 있고 그 중간에 N 라인인가? 정확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종은 뭐죠? 뭐더라? 국민차. 나는 차를 몰라. 네, 소나타? 맞아요.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건 2024년형 소나타 N라인. 네, 8단 습식 DCT가 들어간 제 벨로스타 N에 들어갔던 똑같은 8단 미션, 엄청나게 훌륭한 미션이죠. 그 미션이 들어간 차량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시승한 지가 꽤 됐는데 이걸로 벌써 장거리 부산을 다녀오고 창원도 가고, 그리고 저는 또 이거를 타고 엊그제 산타페를 만나러 저기 밑에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지금 무려 1115km를 탔다. 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 차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느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 진짜 뭐 1000km를 넘게 탔으니까 1000km 정도면 어지간해서 차랑 많이 충분히 친해지고 남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도 10시간 탔어. 맞아, 드마도 그랬는데 장거리부터 얘기를 해볼까? 소나타가 N라인이긴 하지만 사실 일반 모델이랑 N 사이에서 어디에 더 가깝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은 40% 정도? 저는 일반 모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60%가 N? 그렇죠. 이제 N에 가까운 것보다 소나타에 가까운 게 좀 더 크다. 그런데 이게 또 조금 모델마다 다르긴 해요. 이 소나타 경우에는 한 60% N에 가깝다라고 다시 제가 정정을 할게요. 왜냐면 N라인이 있는 차가 또 코나도 N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싼이라는 차도 N라인이 있어요. 하지만 코나랑 투싼에는 이런 성능적인 면에서 일반 모델이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매우 적어요. 엔진이 다르지가 않고,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퍼포먼스에서. 엔진이 다르지가 않고, 뭐 서스펜션이 조금 다르다던가, 이게 이제 소위 세팅이라고 하죠. 똑같은 하드웨어를 넣었지만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뭐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소나타 경우에는 확실히 일단 일반 모델에는 들어가지 않는 엔진, 2.5 터보 엔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출력 자체도 그냥 완전 이렇게 치고 나가는 힘만 놓고 본다면 N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 좀 아침에 냉간 시동이라고 하죠. 엔진이 완전히 식었을 때 이제 시동을 걸면 그때 엔진이 좀 가장 큰 소리를 냈거든요. 이제 열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잠들어 있다가 깼으니까 겨울에 제일 큰 소리가 나고 좀 상당히 큰 편이다. 아까 집에서 나올 때 시동 걸 때 좀 우한 소리가 났거든요, 이 차는. 난 모르겠던데. 네. 그래도 N에 비하면 N은 알죠? 네. N은 너무 시끄럽고 네. 다 울려. 이게 좀 제가 차를 상당히 좋아하고 저도 N을 탔었고 뭐 그리고 지금 다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이 된 다른 배기를 장착한 차를 타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대변을 하자면 사실 소리가 큰 게 성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카, 슈퍼카,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다 그 큰 배기 소리를 갖고 있는 게 빨리 나오는 걸 빠르게 빼줘야 이제 소리를 줄이는 게 사실 한국말로 배기 exhaust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소음기라고 부릅니다. 소음기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영어로 그냥 쓰니까 총에서 그렇지. 소음기 단 거 그 단어 들은 것 같아.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이제 소리를 줄여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배기에서는. 왜냐면 이 배기가 없으면 엔진 소리 겁나 크거든요, 모든 차가. 그러면은 트럭들도 시끄럽잖아. 트럭은 기본적으로 일단 엔진이 더 시끄럽고 엔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차가 가끔 가다가 막 진짜 튜닝한 것처럼 엄청 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소음기가 노후돼서 소음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는 소음기 없이 엔진만 놓고 보면 이제 엔진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도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언덕이고 바로 앞에서 제가 이제 출발을 할 때 이 차의 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하여 이 소나타는 N에 조금 더 가깝다고 전 얘기하고 싶다. 이 차에만 들어가는 2.5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 엔진의 성능만 놓고 보면 사실 N보다도 힘이 더 좋거든요. 하지만 성능이 N보다는 조금 다소 떨어지고 N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무조건 엔진이 크고 힘이 세다고 뭐 좋은 차고 빠른 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이고 필수 사양이긴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차가 빠르고 재밌고 이런 걸 전달해 주기 때문에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막 슬립을 내면서 갈 정도로 뭐 힘은 충분하다. 나는 내가 운전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요 N 라인이 N의 느낌은 전혀 안 난다. 그냥 탈 때 그냥 일반 라인이랑 큰 차이를 못 느꼈고 네. 그래서 얘가 왜 N인지 이해가 안 됐었고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얘는 N이지? 우선 시끄럽지 않았던 게 N스럽지 않았다. 그게 정확히 이 N라인의 이유입니다. 그 방향이고 이제 N은 정말로 그래도 평상시에도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언제든지 레이스 트랙에서 레이스를 할 수 있게끔 실제로 그냥 그렇게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 때나 레이스를 바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게 N 차량이고요. 이 N라인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이런 데일리성과 편의성에 그 주안점을 두되 가끔은 뭐 이렇게 아까처럼 좀 치고 나갈 때나 뭐 때로는 뭐 혼자 있을 때 조금 저녁에 드라이브 할 때 기분 내고 싶잖아요. 뭐 그럴 때 이렇게 언제든지 뭐 버튼 하나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니즈가 조금 있으신 분께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가끔은 그래도 나도 이런 걸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일반 소나타에 훨씬 더 근접하고 저도 그래도 이 차의 경우는 엔진 때문에 그래도 좀 더 N에 가깝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 N라인이라는 그 컨셉 자체가 거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도 소나타는 조금 더 그런 스포티함을 좀 추구하고 이 센슈어스 스포티네스라는 그 또 브랜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소나타이기 때문에 좀 더 스포티에 이제 개발을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투싼이나 코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스포티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실용적인 면에 그 고객층이 형성되어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성능보다는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또 뭐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저거 N라인이다 하고 바로 아실 수 있지만 또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은 뭔가 좀 다른데 얘가 뭔가 좀 더 이쁜데 하는 느낌을 받는 게 바로 N라인입니다. 현대도 계속 이 N라인의 방향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N이라는 이제 고성능 브랜드 이미지를 이제 자리매김을 했으니까 N라인은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하고, 예전에는 모든 N라인이 사실 더 성능 쪽에 좀 추구가 됐는데 코나 N라인도 구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스펜션과 다른 엔진과 성능이 다른 게 들어갔거든. 하지만 이제는 그냥 모든 차에 N라인을 추가할 수 있게끔 바뀌고 있어요. 하다못해 하이브리드에도,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고성능 이런 성능차가 아니잖아요. 정말 연비 하나와 편안한 그 주행 질감을 위해서 타는 차인데 하이브리드에도 이제 N라인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N라인의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 차는 2024년 무슨 차죠? 소나타 N라인. 그렇습니다. 소나타 N라인 8단 습식 DCT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거리 갔다 왔을 때 뭐 계속 이제 조수석에 계시긴 했지만 좀 차의 느낌이나 편안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우선은 저는 멀미가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괜찮았다. 제가 운전을 잘한다는 뜻인가요? 멀미가 안 나게 칭찬해 주신 건가요? 꼭 그건 아닌데요. 네, 멀미가 나지 않았다. 뭐 제가 멀미가 좀 괜찮아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멀미 약도 먹긴 했지만 네. 그래도 멀미를 그렇게 할 정도로 차가 엉망은 아니었다. 막 흔들림이 있거나 막 이러진 않았다. 왜냐면 안 좋은 차를 타면 멀미가 심해? 확실히? 좀 저는 이런 승차감이 안 좋은 차? 택시를 1시간 딱 타면은 멀미를 해서 내려야 되고요. 아무튼 택시는 무조건적으로 거의 멀미를 100% 한다고 보면 되는데 얘는 괜찮았어. 그래서 멀미를 하지 않았다, 장거리에도. 맞아요. 저도 장거리를 하면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는 차 연비에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 원래는
그래도 얘가 N이니까 N 라인이니까 연비가 너무 별로일 거라 생각해서 이걸 타고 부산까지 가는 게 맞나, 그래도 셀토스가 낫지 않나 라는 저희 차량 셀토스. 네, 이야기를 했는데 괜찮게 나왔어. 14였나? 아니야, 막 몇 진짜 시였지? 잘 찍었을 때는 18까지 올라갔었고, 오. 근데 이제 18은 그냥 정말 베스트로 어. 나왔을 때고, 사실 이제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평균은 지금 15, 16 나왔고, 지금 1000km 타면서 1100km를 탔으니까 이거 완전 이게 그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죠. 1120km 주행하고 지금 연비가 11.7km 찍혀 있습니다. 시내 주행이랑 뭐 다 많이 해서요. 했을 때. 뭐 물론 이제 고속도로 주행이 이제 가장 크기는 했지만, 그래서 막 좀 시내 주행만 하면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 포인트는 좀 연비 주행을 하고 환경이 갖춰진다면 연비가 상당히 잘 온다. 나쁘지 않았다. 깜짝 놀랐어 진짜.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게. 그래서 지금 제가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시승을 못 해봤는데, 사실 노말이랑 뭐 그런 큰 주행질감의 차이는 없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그 하이브리드가 모터가 개입하고 막 떨어지는 순간에 이런 게 막 되게 느껴지긴 했는데, 이제는 그 기술까지 너무 좋아져서 정말 차에 관심 없고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타면 이게 뭐 하이브리드다 이런 걸 못 느끼는 수준인데, 하이브리드는 그냥 진짜 뭔 짓을 해도 20km가 나온대요. 그 20km가 또 그렇다고 이게 쉬운 숫자가 아니거든요, 절대. 이 소나타 덩치도 있고 체급도 있기 때문에. 근데 동의하게 됐다. 타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게 됐다. N라인을 몰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비도 정말 준수하고, 그리고 언제나 그냥 간단하게 엑셀만 밟으면 이렇게 팍 튀어나가는 200마력 중후반의 이 강력한 엔진 힘을 갖고 있는 이 경쾌함. 사실 그냥 중간중간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많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빠르게 치고 나가거나 특히 고속도로에서 합류하거나 이럴 때는 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좀 경쾌하게 차량에 힘을 내고 이제 차선 변경을 하고, 그리고 또 힘이 좋으면 그만큼 이 고속 탄력 주행할 때 이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경차가 뭐 연비가 항상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데, 고속도로 같이 이런 엔진 힘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경차 연비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져요. 답답하더라. 네, 저 말도 안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연비까지 이제 챙긴 N라인이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N라인은 빨간색 포인트를 키포인트로 가져갑니다. 보시면 그래서 실내에 빨간 레드 스티치와 그냥 빨간 포인트가 여기저기 많죠. 네. 네, 그렇게 도어 쪽에도 있고, 여기 바로 이제 그 벤트, 이 송풍구 쪽에 이 라인, 이거는 이제 처음에 N라인이 나왔을 때부터 쭉 고수하던 이 컨셉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 자동차 경우 현대 룩이라고 해서 앞에 프론트에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를 넣어서 이제 가로로 일자로 쭉 뻗은 그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를 넣었는데, 아마 그 디자인 요소를 똑같이 적용시키면서 가로로 일자로 뻗은, 이러면 정말 또 시원하고 넓은 느낌을 주죠. 거기에 또 이 레드 포인트까지 쫙 넣으니까 뭐 그냥 완벽한 일체감을 줍니다. 위에 이제 대시보드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진짜 정말 제일 거대한 현대모터 그룹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거든요. 12.3인치. 이 밑으로는 10.25인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셀토스에 있는 디스플레이 크기고요. 이 12.3인치 뭐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두 개를 커브드 형식으로, 이렇게 보면 살짝 또 휘어 있죠. 네. 커브드 형식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뭐 깔끔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지금 이제 하나의 UI를 또 사용하면서 OTA, 오버 더 에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항상 이제 무선으로 최신 사양을 쓸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아직 소나타에는 안 들어갔고요. 아직까지 이 차량의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 체인지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좀 들어갈 예정이긴 해요. 여기 보시면 동그란 거 하나 보이시죠? 지문? 오, 핸드폰에 이제 인식을 시켜야 하고요. 그렇게 하면 키 없이도 차량 주행을 하실 수 있고, 가족이 같이 쓰는 경우 여러 명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편의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고, 이렇게 또 핸들에도 빨간 스티치, 그리고 여기 빼먹을 수 없는 N 로고가 있고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시트. 아하. 시트에도 있고, 시트도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이거 시트가 요거 네. 요 스웨이드 느낌, 요게 되게 좋더라. 맞아요. 많이 들어봤죠, 알칸타라. 알칸타라라는 이제 소재 이름이자 회사 이름인데, 코나 N라인 경우에는 알칸타라가 아예 들어가서 여기 시트에
여기 택 끝에 여기 보면 알칸타라라고 적혀 있는데 이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알칸타라는 아니지만 알칸타라 느낌과 좀 흡사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스웨이드 소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시트가 들어갔는데 이게 근데 왜 좋으세요? 근데 이게 스웨이드는 좀 더운 느낌도 나고 답답한데 이게 완전 또 스웨이드까지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보들보들하고 부드럽고 이게 나는 좀 짧은 옷들을 입을 때가 많은데 이 가죽 시트는 알죠? 뭔가 엉덩이에 땀 차는 느낌. 그쵸. 땀이 차죠. 통풍이 안 되니까. 답답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엉차 싫어하거든요. 또 너무 차가운 건 싫어.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아요. 네. 얘가 뭔가 땀을 흡수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물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 없이 흡수성이 되게 괜찮은 좀 깔끔한 그런 느낌으로 오래 장시간 앉아 있어도 부담이 없다. 이 정도? 할까? 정확하게 이 시트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나 되게 뭔가 알고 대답하는 것 같잖아 막. 저 형 모르시죠? 네, 그만큼 이 차의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끔 당연히 이 시트 소재와 구성과 디자인과 뭐 각도며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트만 가격만 해도 또 뭐 절대 저렴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또 보면 모든 부분이 그 스웨이드 재질은 아니에요. 맞아요. 한번 보세요. 가죽 부분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선 스웨이드가 들어가면 1번 옷을 입고 앉았을 때 이 옷과의 마찰. 너무 심하진 않지만 적절한 마찰력을 주면서 홀딩 우리 몸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딱 그 가죽 부분에 비비면 바로 홀딩이 떨어진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기 옆구리 볼스터 이런 걸 대보면.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 이게 막 내가 이렇게 막 마냥 흔들리면 미끌려서 이렇게 막 흔들리면 멀미가 더 났을 건데 이게 대충 이렇게 있어도 얘가 좀 잡아주는 게 있으니까 이 몸이 고정적이어서 좀 멀미가 덜했던 것 아닐까? 맞아. 라는 생각. 그래서 고성능 차에 보면 가죽 시트보다는 사실 이런 좀 천 소재나 이제 예전은 정말 천이고 가죽이고 이 두 개밖에 없어서 너무 좀 저렴한 느낌의 너무 고급진 느낌이 사이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 차처럼 그 스웨이드나 뭐 알칸타라나 이런 신소재들이 정말 많이 개발이 되면서 고급감도 주면서 성능적이고 기능적인 면까지 그리고 얘기했던 땀 흡수 이런 것도 실제로 고려가 돼요. 가죽도 땀을 흡수하기도 하고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뭐 주기적인 이제 시트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운전하면서 겨울에 여름에 땀 흘리잖아요. 당연히 어디로 가 있어요? 시트로 또 흡수를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돼가지고 이 소재가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다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좀 답답할 거야. 타면 몸이 붙어요 그냥. 그래서 적당히 우리 일상 주행에서는 딱 그 큰 부분을 잡아주되 모든 소재가 그렇다면 온몸이 결박되어 있는데 자주 움직이는 팔이나 이런 데는 그렇죠. 빠져 있어. 그치. 정확히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트 또한 또 이게 N9의 컨셉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또 제 베렌 기억나시죠? 에이. 시트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완전 너무 불편해. 딱딱해가지고 그래 이제 세미 버킷 시트여서 이름 자체도 이제 N 라이트 버킷 시트인데 버킷 시트의 가장 목적은 그냥 편안한 거는 필요 없고 잘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게 그거는 진짜 완전 찐 버킷 시트를 얘기하는 거고 레이스에 쓰이는 벨로스터에 있던 세미 버킷 시트는 그거에 좀 포커스를 두되 평소에는 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만족했던 시트입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홀딩도 충분하면서 불편했어. 그런 식으로 N라인의 요소를 이 시트에서도 느낄 수 있다. 핸들도 보면 뭐 조금 사소하지만 이런 조금 이렇게 블랙 크롬으로 처리가 돼서 일반 다른 현대차는 그냥 이거 실버죠. 또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서 여기도 블랙. 그 윈도우도 보면 블랙. 맞아. 문잡이도 블랙입니다. 다크 크롬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실내도 이런 식으로 N라인의 경우는 좀 스포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밝은 시트가 없고 다 요 컨셉의 시트 느낌으로 통일됩니다. 블랙과 레드 포인트가 들어간. 그리해서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뭐 그냥 일반 소나타와 크게 차이 나는 부분들은 없죠. 뭐 시트 크기나 뭐 위치나 그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이 N라인은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좀 성능적인 부분, 느낌적인 거, 감성적인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가상 스피커를 항상 끄고 주행해서 이 실내로 들어오고 있는 이 모든 소리가 다 실제로 나오는 엔진 사운드입니다. 이거는 스피커를 통해서 가상 소리를 켜서 좀 더 엔진 소리를 키울 수도 있고요. 이게 자동차를 주행을 하면서
이 소리로도 느끼면서 저희는 사람들은 운전의 재미를 또 느끼고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그래도 이 N9은 좀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차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또 좋은 게 뭐냐? 언제든지 끌 수 있다. 나랑 이제 같이 다닐 때는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하고 여기는 시끄럽고 방방거리는 걸 좋아하니까 요 합의점을 찾은 차가 요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만약에 분들이 N을 그럴 수 있어요. 사왔으면은 나는 조금 싫었겠지. 네. 근데 N9이면 이 정도까지는 타협해줄 수 있다. 뭐 요 정도? 네. 소나타의 이 물리적인 요소 때문에 우선 크고 뭐 무겁고 크니까 무겁고 이런 부분 때문에 N이 추구하는 그런 경쾌한 코너링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상대적으로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소나타나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차에는 아직 N이 없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첫 번째 아이오닉 5 N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전기차고요. 그래서 이 N라인으로 타협점을 좀 맞추고 거기에 맞게끔 현대가 세팅한 차가 바로 이 차다. 네. 아빠들의 꿈과 희망이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N라인 정말 뭐 아주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이거를 소나타보다 이게 더 낫다? 방금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게 일반 소나타의 상위 호환이다의 느낌은 크진 않아요. 그냥 다른 거지. 네, 수치적으로나 뭐 가격적으로나 옵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다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정말 뭐 다른 어떤 차처럼 확실하게 이게 이 이상이 위급이다 이거는 아닌 거죠. 하지만 이런 선택지를 주면서 많지 않고 대중적인 그 마켓은 아니지만 이런 성능과 퍼포먼스 그게 바로 N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옵션으로 제공해주고 추구하는 현대에 저는 엄청나게 큰 감사와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다양할수록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라 함은 그냥 제조사가 만들어주는 것 중에 내가 고를 수 있는 거는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내가 원하는 차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올라가면 뭐 일단 럭셔리의 기본이긴 하지만 럭셔리라 함은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엄청나게 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네시스는 뭐 제네시스 정말 뭐 엄청나게 똑같은 차를 보기 힘들 정도로 디테일하게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소나타 N9 아주 저는 만족하는 차입니다. 성능은 이 N라인 그리고 이제 이게 현대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 가장 최고의 고성능 차량이다 이러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고 싶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것들이 많지만 N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N 사시면 돼요. 그리고 N이 갖지 못한 너무 많은 것들을 이 소나타 N라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정숙함, 연비, 쾌적함, 실용성, 가격 이런 것들. 그리고 직선에서는 이 차도 N에 절대 밀리지 않아요. 직선에서는 코너도 준수하고요. 이 모든 기준은 이제 N이라서 그런 거지 절대 뭐 부족한 차량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내려서 간략하게 외관도 보여드리고 뭐 하겠지만 이 소나타 경우 처음부터 사실 스포티함의 디자인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모델과 N라인의 차이에서 이 스포티함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하지만 소나타 일반 모델의 경우엔 그 스포티함에 집중을 하되 N라인은 퍼포먼스, 진짜 실제로 이 차량 거동에 집중을 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적인 차이는 사실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닌 이상 찾기가 진짜 힘든데, 예를 들어 트렁크에 달려있는 스포일러 경우 이 각도와 길이가 조금 다르거든요. 진짜 찾기 힘들어요. 저도 미묘하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서 진짜 이제 제가 그 시승에 갔을 때 모든 차가 있을 때 미묘한 그 차이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소나타 N라인의 다 컨셉인 거죠. 그런 미묘한 차이. 그래서 큰 외관적인 차이는 없지만 성능과 이런 부분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차량입니다. 그래서 간략한 외관을 이제 또 보여드리고 시내를 주행하면서 정말 많은 소나타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차, 현대 국민차, 현대의 대표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소나타인데,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는 게 참 좋아요. 전동화 시대에서 언제 모든 게 전기차로 갈지 이제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셀토스와 N9, 우리 셀토스와 N9 이게 고른다면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네.
셀토스와 얘는 SUV와 세단의 차이가 있기는 하죠. 네, 그쵸. 그 느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마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 그냥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내가 운전을 안 한다 그러면 난 이거 소나타. 왜? 이게 내가 운전을 할 때 셀토스가 불편했던 건 그 브레이크, 울컥울컥 하는 브레이크,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운전에 집중하기보다는 브레이크를 어떻게 조심히 잘 밟냐 이거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셀토스를 갈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옆에서 탄다 치면은 그냥 누군가 시야가 좀 불편해도 편하게 운전해주는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소나타 N9이 좀 더 낫지 않나. 누가 운전하느냐의 차이? 좋은 이야기예요. 둘 다 이제 당연히 추구하는 바가 다른 자동차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조금은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아는 게 직접적으로 그거밖에 없어서. 비교할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좀 더 자동차라 함은 이동이 주 목적인 드마한테도 물어보았지만, 그런 거를 전혀 해치지 않고 이 두 마리 토끼를, 큰 토끼는 아니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차가 바로 저는 이 소나타 N9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타에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퍼포먼스까지. 오늘은 이렇게 또 간략하게 차 안에서 드마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얘기를 더 많이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이제 차를 많이 알아가고 있는 이제 드마를 보면서, 언젠가는 저보다 더 말을 많이 하는 날이 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날을 이제 기대해 보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조금 더 이제 외관을 보여드리고 차의 모습과 전체적인 조금 이 성능에 관한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끝.